저는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G2가 지금 되게 바텀 선수들이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탄탄하게 잘해주고 있고 미드 정글 선수가 게임을 잘 굴려 나갈 줄 아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G2가 조금 1등에는 가장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톰 코치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PS 탈론이 1대1이라는 좀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스코어로 1위를 마감을 했는데요. 지금 소감부터 여쭤볼게요. 일단 첫 경기가 되게 유리했었는데 그 경기가 아마 망골드 정도 앞서고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경기를 뒤집힌 거 자체가 되게 좀 팬분들 보시기에 되게 민망한 경기력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다시 역전해서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지 않아도 그 경기에서 PSG가 많이 앞서갔었는데 버팔로 쪽에서도 대단히 겁이 없는 교전으로 자꾸 역전각을 보더라고요. 그 경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전에 팀원들한테 어떤 피드백을 중점으로 해주시라고 했나요? 일단 사이공 버팔로라는 팀이 되게 어린 선수들로 분포돼 있고 또 되게 공격적으로 속되게 얘기해서 빠꾸 없이 플레이하는 스타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조금 경계했었는데 그래도 사이공 버팔로 팀 선수들이 조금 긴장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 상대 팀이 볼리베어를 가져가가지고 저희가 조금 다이브만 조금 받아치자 그런 쪽으로 초반에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아, 네네네, 네, 말씀하세요. 네. 계속 하세요.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서 되게 많이 다그쳤어요, 선수들을. 왜냐하면 애초에 망골드 정도 앞서는 게임을 그렇게 완전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버려서 애초에 그 미드에서 전령을 풀지 않고 집 타임을 빨리 잡고 나서 이제 저희가 용을 보면서 다음 웨이브에 맞춰서 조금 플레이 했더라면 이제 상대 팀을 조금 용 쪽으로 끌어내서 싸울 수 있는데 그렇게 용을 가져가지 않고 조금 상대방에게 기회를 줘버린 거에 대해서 많이 피드백 해줬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 경기에서 PSG가 그래도 T1을 상대로 퍼비도 챙겨가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비등비등하게 게임을 끄고 갔던데 T1도 이제 공격성 하라면은 빼놓을 수 없는 팀이잖아요. 그래서 T1을 상대할 때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라고 선수들한테 주문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. 선수들은 애초에 LCK, LPL 등 조금 강팀들의 경기는 다 챙겨보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T1에 비해서 많이 정보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요. 그리고 제우스 선수가 약간 빈 선수처럼 조금 치팅도 많이 받으면서 캐리대로 해주고 또 근데 사이드에서 되게 자주 잘리는 장면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공략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초반에 탑에서 실수가 나와가지고 그게 약간 아쉬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약간 곁들여서 이거는 가볍게 드리는 질문인데 사실은 네. T1이자 SKT가 약간 전 소속팀이시기도 하고 옛날이지만 한때 프로 때 같이 뛰었던 페이커 선수를 무대에서 상대하시게 된 거잖아요. 이것에 대한 네. 심정이 있었는지 좀 가볍게 여쭤보고 싶더라고요. 그냥 워낙 잘하고 꾸준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같이 그 T1 예전 있었던 선수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그랬어서 네. 아, 일단 네,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약간 가볍게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전체적으로 오늘 럼블 스테이지의 경기들을 지켜봤을 때 조별 스테이지에 비해서 경기 시간이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용의 중요도도 많이 올라간 것 같고요. 톰 코치님께서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? 첫날이다 보니까는 이제 데이터 수가 많이 안 쌓여 있기도 하고 오늘 다 선수들이 대체로 4강권에 조금 유력한 LCK, LPL, ALC 조금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조금 위축되어 있게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게임을 조금 루즈하게 흘러가게 만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반대로 톰 코치님 생각에는 럼블 스테이지가 진행될수록 다시 조금 더 빠른 페이스의 경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? 네네, 충분히
좀 스테이지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빠르게 굴리는 팀들은 다시 자신감 가지고 빠르게 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2022 MSI의 키워드를 가져오자면 빠른 교전인 것 같습니다. 또 오늘 전승을 계속 이어나갔던 G2를 보면은 빠른 교전과 운영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외에서도 그리고 한국 쪽에서도 G2에 맞는 메타라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. 이 의견에 대해서 톰 코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제 아펠리오스나 징크스 같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조금 하드캐리형 원딜들은 아무래도 템트릴도 많이 너프가 됐었고 뭐 돌풍이라든지 철갑궁이라든지 그랬어서 이제 원거리 딜러는 조금 초반에 템포 올려서 미드 정글이 빠르게 잘 굴릴 수 있는 그래서 아무래도 G2 소속 선수인 양코스 선수와 캡스 선수가 베테랑이기도 하고 게임을 굴릴 줄 알아요. 그리고 또 그 선수들은 게임을 조금 손해 보더라도 충분히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을 잘 짚어내서 조금 역전각도 잘 만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G2가 2승 0패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PSG도 당연히 다른 팀들을 제치고 4강 진출을 많이 노리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이러한 PSG의 4강 진출을 향한 여정에 제일 경계되는 팀은 있으실까요? 아무래도 이블지니어스가 가장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LCK, LPL, LEC는 뭐 이기면 좋지만 조금 저희가 상대적으로 체급도 뭐 낮고 지금 미드 정글이 조금 중요한 메타인데 한국인 용병 선수들이 조금 아쉬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블지니어스가 가장 경계되는 것 같습니다. 올라간다면 이블지니어스를 제끼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번 MSI의 조별 스테이지가 많이 특이했던 게 3개의 조에서 각 메이저 리저들이 전승을 하면서 러브 스테이지 진출을 한 거잖아요. 그래서 이 네. 주제에 대해서 다른 팀의 선수들 코치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었을 때 올해 MSI 유달리 메이저 리전과 마이너 리전 사이에 갭이 큰 것 같아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톰 코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사실 MSI에 와서 느낀 게 아무래도 1등 팀들이 다 온 거잖아요. 다 우승한 팀들이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롤드컵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조금 수월한 것 같다?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, 왜냐하면 진짜 LCK, LPL, AGC 딱 그 정도 팀들을 제외하면은 다 또이또이한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톰 코치님 이렇게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정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약간 주제를 벗어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. 네. 아무래도 럼블 스테이지 1위차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다른 내용의 경기가 나와서 없애시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. 톰 코치님 생각에 럼블 스테이지 1위를 할 팀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? 제 생각에 럼블 스테이지를 1위 네. 저는 G2가 지금 되게 바텀 선수들이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탄탄하게 잘해주고 있고 또 파이크 같은 조금 시야 싸움에서 또 그림자검이 버프도 됐기도 했고 타르가마스 선수가 파이크를 되게 잘하더라고요. 그리고 미드 정글 선수가 게임을 잘 굴려 나갈 줄 아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G2가 조금 1등에는 가장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정말 재미있게 톰 코치의 말씀 덕분에 저희도 더욱더 재미있게 러브 스테이지 지켜볼 것 같습니다.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